신인규 변호사는 본인도 지금 이제 창당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인규 변호사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과 함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네. 이준석 대표와 한때 제가 지도부를 함께 했던 인연이 있고요. 예. 뭐 사실 제가 신당을 하겠다고 할 때 사전에 상의를 했고 거기서 이견이 밝혀져서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럼 뭐 같이 가긴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제 10월 25일에 탈당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신당 창당 작업에 저는 몰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의 신당은 뭐지 뭐 개혁 신당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신당은 아직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걸 밝히지를 않은 상태라서 저도 뭐 한국 정치를 바꾸는데 좀 기여할 수 있기를 응원하고 바라는 마음일 뿐이고요. 제가 가고자 하는 민심 동행의 길은 예. 정치의 근본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삼지대의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살짝 좀 답답한 부분들은 너무 그 기존 권력과의 그런 뭐 권력 투쟁적인 요소 내지는 그들과의 그런 뭐 감정 다툼 내지는 싸움의 연장선이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정당이라는 것이 어떤 비전과 가치를 국민들께 먼저 선보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냐 누구 만났고 누구랑 같이 하고 지금 이거에 다 언론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 절대 못 바꾼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정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염시킨 것으로 전 족하다. 이거를 또 다른 정치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양대 정당이 하는 그런 권력적 야합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치 공학적인 접근들이 난무하는 것은 저는 매우 경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이준석 신당 또 이낙연 신당도 내일이나 모레쯤은 출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소위 이제 국민들은 그 두 분이 추진하는 신당도 제3지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볼 때 이 두 분이 제3세 지대 또 제3세력이라고 하는 소위 중도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다 끌어모아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첫 번째가 떴다방 정당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학도병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데려다가 예. 소모품으로 쓰는 뭐 요즘 젊은 사람들만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 밖에 있는 사람들 계속 소모시키고 있거든요. 예. 전 이 두 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의 신당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일단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당내에서 핍박받은 서사 그 이상 이하도 없거든요. 물론 이준석 대표는 당에서 소송까지 했고 오랜 시간 싸워와서 누적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 거고 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서사도 짧고 내용도 잘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저러시나라는 인식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삼지대에서 두 가지의 대를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대통합론이고요. 두 번째가 대통령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통령병이라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용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진위는 뭐냐면은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만드는 신당 그 신당은 확장성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준석 신당이라고 나와서 활동을 하면 뭐 창준위원장을 누구 하든 대표를 누구 하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하는 신당이구나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뭐 이낙연 전 대표도 다른 어떤 형태를 갖추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갖추신다 하더라도 그건 이낙연 신당이네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지대가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대적해서 1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통합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현실론인데, 그러니까 대통령병과 이 대통합병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대표 신당은 아마 두 분은 손을 잡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근데 그렇게 가면 이건 대통합이라는 병이기 때문에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준석 신당을 저는 응원하는 입장이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분이 어떠한 정책적 차이와 노선 때문에 간다라는 걸 더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제가 가고자 하는 민심 동행과도 공통점도 있을 수 있고 차이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신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좀 다르다고 생각을 이준석 전 대표는 어쨌든 쫓겨난 거잖아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데 이제 본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안 받아줬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신당을 추진하는 건데 이낙연 전 대표는 당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혼자 저러고 계시는 거잖아요.
당내 그렇다고 지지 세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저런 행태가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정치적 욕심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이 가능할지가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아마 구상하기는 네. 뭐 나와서 중도 있는 사람도 흡수하고 당신들 양당 못 찍지 않느냐. 국민들께 양당에 대한 거부감과 피로감이 높기 때문에 한번 그 자리를 내가 좀 대신해 보겠다라고 아마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와 또 합치면 더 시너지가 난다 지금 아마 이렇게 계산하고 있을 텐데 저는 정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않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무당층과 중도라는 분들이요. 뭐 저도 당연히 그분들을 저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지만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요구 수준이 높습니다. 네. 요구 수준이 좀 낮았다라면은 그냥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선택해가지고 일부 이견이 있어도 그냥 이 당에서 정치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이 두 세력이 다 싫다라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토 감정이 심한 분들인데 그렇다면 양당 다 싫으니까 나를 찍어라. 그거 국민들이 찍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개팅으로 얘를 많이 하는데 예. 첫 번째 소개팅 나갔는데 꽝이고 두 번째 나갔는데 꽝입니다. 세 번째 나갔는데 뭐 꽝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죠. 근데 꽝이 나오면 그것도 꽝인 거예요. 아니 1, 2번이 아니었다고 해서 3번 가가지고 무조건 결혼해야 됩니까? 그런 법은 없거든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중도에서 비토크라시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실망한 사람들 데리고 오거나 국민의힘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에선 지지할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세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영향력은 좀 미미할 것이다. 저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이낙연 두 사람이 합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합칠 보시는 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아 매우 보입니다. 높다. 왜냐하면 신당을 하면요. 저도 신당을 시작한 지 제가 2달 먼저 앞서서 했잖아요. 네. 제대로 된 신당을 해서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하면요. 우리 당을 알리기에 급급합니다. 그렇죠. 알릴 시간이 없고 사실 방송 나와도 전 이렇게 평론하는 시간이 좀 아까워요. 왜 우리 당을 또 알리고 싶은 마음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당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고 예. 누구와 함께하냐, 누구 만났냐, 전화했냐, 뭐 가능성은 어떻냐 지금 이렇게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포장지만 있지 포장지를 뜯고 보면 그냥 국민의힘 민주당하고 똑같은 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이 포장지가 돼 있을 때는 뭔가 기대감을 가지시지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 제3시대 제3지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포장지를 다 뜯고 만나자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말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과연 얼마만큼 준비돼 있는가 그건 음. 냉정하게 본인들에게 자문을 해봐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은규 변호사는 아까 떴다방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정당이 예를 들면 신당이 만들어지면 두 정당이 4월 이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뭐 존속하면이야 다행인데 예. 이념과 비전이 없이 음. 그냥 양당이 싫고 상식으로 모이자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상식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상식을 썼고요. 김종민 의원이 하는 그 비명계 예. 원칙과 상식도 상식을 씁니다. 단어를 썼죠. 네, 그러면 저는 단어가 상식 같다고 해서 음. 윤석열 대통령과 김종민 의원이나 그 비명계 4인방이 같은 당을 할 수 있을까요? 음. 아마 그 내부에서부터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식이라는 같은 단어는 썼지만 도대체 그 상식이라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각자 해석의 영역으로 넘겨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뭔가 기회가 있고 달콤한 과실이 있을 때는 그 진영에 눌러 앉아 있겠지만 네. 이제 뭐 삼지대가 해가지고 이제 재미도 없고 이게 뭔가 안 될 때에는 다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당을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그 삼지대의 불행의 역사가 지금까지 반복돼 온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뭘 하겠다,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난 이거 이뤄보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없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안철수 의원인데 안철수 의원조차도 새 정치에 대해서 결국 12년 동안 설명을 못하다가 이제 와서는 중도 끝났다 이래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뭐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할 생각은 없지만 내용을 안 밝혔을 때는 안철수의 길이 더 가까워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될 거다. 뭐 내용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보면 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정치적 이유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와 목적이라 하면 명분을 가지고서 뭔가 하려는 것보다는 본인의 세력화를 통해서 뭔가 그 정치적인 야욕 이런 부분들을 좀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전력 정치 공학 권력 투쟁적인 접근인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아까 말한 대통령병이라고 대통령병. 말씀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동한 거고 그럼 결국 성공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뭐 성공 어떻게 가능성은 매우 낮죠. 그리고 성공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예. 제가 아까 뭐 지지받을 데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 보수에서 왜 지지를 안 하느냐?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음. 함께 하신 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문재인 맞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냉정하게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우리 권력들은 그래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했었어요. 정권 재창출을 어느 정부도 다 해왔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걸 못했거든요. 근데 더 뼈아픈 것은 본인이 기용했던 검찰총장에게 진영을 바꿔서 내줬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의 잘못입니까?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는 총리를 지냈고 그렇죠. 또 여당 대표까지 지냈어요. 그렇죠. 그럼 본인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분인데 어떤 반성문을 썼고 어떤 반성문의 기초 위에서 어떤 미래를 이분이 비전과 가치를 제시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어떤 뭘 하겠다 이거보다는 정말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싸우시든 아니면 정치를 그만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나와서 하겠다 이러니까 뭐 일단 잘 하시기를 바라지만은 이런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부분은 이낙연 전 대표는 사과부터 해야 돼요. 사실은 본인이 총리하고 전직 대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정권이 넘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 부분에 대한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저는 안타깝고 또 하나는 대선 과정에서 본인을 지지했던 뭐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지지자들이 단체로 윤석열 지지로 돌아서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낸 적이 없어요. 그건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저는 이런 부분도 짚어야 되는 게 지금 기준으로 정치를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요. 그 예. 이상 10년 예. 이상 하신 분들은 저는 뭐 니 탓 내 탓, 뭐 니 잘못 내 잘못, 뭐 들보가 크냐 티가 크냐 이거 될 때가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좀 국민들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인구 재앙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지경까지 왔거든요. 예. 게다가 한국 정치는 굉장히 더 나빠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정치를 10년 이상 뭐 당대표든 뭐 삼선 의원이든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 탓이오를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아니다. 당신은 반성과 성찰이 유효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좀 더 하시라. 그럼 더 정치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반성과 성찰 쏙 빼놓고 나는 또 해보겠다. 그럼 국민들 보시기에는요 굉장히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뭐 정치를 연수로 자르긴 좀 어렵지만은 예. 저도 만약에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가게 된다면은 거기서 제가 행사한 권한과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오신 리더들 중에서 네. 그렇게 자기 책임을 강하게 인식하는 분들은 매우 적다. 거의 볼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본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신당 창당 지금 준비위원회 민심동행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는 전혀 별개의 활동인 거죠. 전혀 별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준석 대표의 생각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함께 할 수가 없는 사이인데 예. 결국에는 뉴스를 통해서 듣다 보면 제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통합 그 대통령 이 아까 제가 두 가지 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쪽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저랑은 같이 할 일이 전혀 같이 할수 없습니다. 없다. 네, 전혀 네. 없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이 할 생각 없으신 거죠?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하는지라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낙연 대표님은 어떻게 하셔도 예. 저랑은 무관하신 무관하다. 예,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창당 과정에서. 우선은 제가 창당 준비위원회 띄운 지 이제 2달 됐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당이 언제 나오냐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고 저조차도 여러 가지 그 정치권의 바깥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 시청자분들께서 계시던 곳에 저도 있다가 사실 들어온 사람이라서 창당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제가 또 지향하는 바는 스마트 폴리틱스로 해서 결국에는 좀 일반적인 분들, 보통 시민들이 들어와서 당에 활동하는 이런 시스템을 짜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저의 창당의 성패 여부는 이 화면을 봐주시는 저희 시청자분들, 보통 시민들 이분들의 참여에 전 달려있기 때문에 참여를 간곡히 저는 호소드리고 싶고 또 국민들께서 일어나서 함께해 주신다면은 전 정치 변화 국민들의 힘으로 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거기에 민심동행이 앞장서겠다.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시민은 아니고 그냥 시민인 거죠? 저희는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라고 보통 시민들. 하고요. 네. 조직된 힘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
해야겠다. 포부를 갖고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가 추진하는 신당 잘 돼서 정말 제3지대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그런 신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처럼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정말 양쪽이 싫어서 모여 있는 이 중도 진영의 사람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제가 이번에 송구영 신 예배 드리면서 예. 올해 뭘 해야 될까 제가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원칙을 한번 지키는 정치 끝까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 힘이 생긴다면은 예. 정치의 본질을 좀 찾아가 보고 싶다. 그게 저의 소망이고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저희 민심동행을 주목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